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올해 62 오지은 씨입니다. 걷고 또 걷고 걷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운동이라는데요. 지금 열심히 걷고 계신데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지은 씨. 생사를 오갈 만큼 위급한 상황을 경험한 그녀이기에 몸의 작은 신호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춥거나 그러면 어지러움 증상이 조금씩 있으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가다가 팽 도니까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뭐 또 반신불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지러우면 사실 무섭습니다. 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에 갑자기 이제 출근하다가 몸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걷는 게 아니라 막 붕붕 뜨는 느낌이 들어가고 출근하다 말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 가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그 대동맥류 흐르는 그 꽈리처럼 나온 그 혈관이 밑에가 빨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뇌졸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응급 상황. 그래서 수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한 거죠. 머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수술문에서 이제 못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도 심란했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혹시 이게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나름대로 내 마음을 써서 유언장이라는 것도 써보고 정리도 좀 해봤죠. 그때 생각하니까 또 좀 눈물이 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누군가의 손에 자기 뇌를 맡겨야 된다는 거는 중증의 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동맥류 수술하는 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오는 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요즘 들어 두통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답니다. 가벼운 집안일도 버거운 지은 씨.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팔다리 저림 증상.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심정입니다. 마비 증상도 오고 약간 손발 저림도 있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저림 같은 게 있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동맥류를 잡을 때 주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질 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자인데요. 다시 집안일을 이어나가는 지은 씨. 집 안에서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털모자 같아요. 네. 집에서 털모자를 쓴다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가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이 보온을 하면은 뇌가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조금 방어를 하거든요. 방어를 하는군요. 따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동맥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다니거나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거를 꼭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자가 뇌동맥류 수술하고서부터 이제 머리가 시리더라고요. 그 시리다는 말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뇌가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위쪽이 머리가 시리고 옆에도 시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자를 쓰면은 보온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자를 하게 됐죠. 그렇네요. 점심 준비에 나선 지은 씨. 아이고.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실수들이 잦다는데요. 그럴수록 마음의 불안도 커져만 갑니다. 물건을 요즘 자꾸 떨어뜨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핸드폰도 떨어뜨려갖고 액정 나가서 하루 이틀 정도 고치느라고 연락 두절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를 제 손에 쏟아갖고 막 이제 아이고. 찬물로 또 순간적으로 하고 그래서 점점 좀 감각이 좀 무뎌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좀 둔해진 것 같아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신을 위한 요리는 해본 지 오래. 몸에 좋은 건강식을 챙겨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됐네. 만들어둔 음식을 재가열해서 먹거나 쉽고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챙겨 먹기 귀찮아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하다는데요. 아, 맛있겠다. 네, 식사로 먹고 있죠. 뭐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그게 식사가 돼요. 뇌졸중은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음과 달리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네요. 아무래도 이런 기름진 거 많이 먹다 보면 뭐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근데 먹는 행복도 있으니까. 먹는 행복과 건강 사이에서 늘 고민스럽다는 지은 씨.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식사를 끝내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그녀입니다. 화장실이 조금 제가 변비가 좀 있어서 어떤 때는 너무 힘줘서 이게 진짜 너무 힘들 때는 머리에 막 머리까지 이렇게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러다가 이거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때 있거든요. 마음 편히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신세. 뇌졸중으로 모든 일상이 무너진 지은 씨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몸의 불편한 신호에 병원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현재 뇌 건강은 어떤지 뇌 MRI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과연 지은 씨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계속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검사하신 거에서 네.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은 2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네. 263으로 조금 높으세요. 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은 이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관을 콜레스테롤이 막게 돼서 다시 뇌졸중의 위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뇌졸중의 재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도 위험 수준인데요. 높으시네. 이 순간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그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그저 몸 건강이 잘 있으면 됐어. 엄마. 그런 오늘 한번 봅시다. 그래, 엄마 갈게. 그래, 그럼. 네. 하도 많이 이제 여기저기 아팠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너만 건강하면 된다 그러시니까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그녀의 건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걱정할까 봐 이제 또